드리자면 지난번 책방로그에 소개했던 것처럼 김혜연 작가님의 신간 작은 기쁨 기록생활과 관련된 전시가 현재 씀에서 1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월 시작과 함께 또 글쓰기 클래스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벌써 3번째 함께하고 계신 임지은 작가님의 되게 인기 있는 글쓰기 수업이 또 모객이 바로 마감이 돼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자랑이죠. 생일 책방을 또 새해에도 하게 됐습니다. 문의가 요즘에 자주 들어와요. 어디선가 알뜰 탔나 싶을 정도로. 알고리즘에 떴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2월 말일부터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밴드 루시의 최상혁 군 보컬이에요, 루시의. 그래서 그분의 생일 책방이 또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전시 그리고 클래스 생일 책방 씀을 되게 구성하는 되게 알짜배기 근황들이 1월과 함께 따다닥 이어져서 기분이 좋고 사실 이것만으로도 네 충분하지. 맞아요. 바빠요. 이것만 해도 제대로 이것만 제대로 이것만 제대로 굴러가도 책방이 잘 굴러간다. 아 맞네. 지금 잘 굴러가고 있다 저희 책방. 너무 많은 게 있으면 오히려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핵심만 알짜배기만 딱딱 이렇게 제대로 제때 할 수 있어도 너무 다행인 새해일 것 같고요. 네, 원래는 신간 소개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데 오늘은 얘가 여기 처음부터 주인공처럼 계속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신지 작가님의 신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그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알고 계셨고 또 예약 판매 중에 중세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책인데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김신지 작가가 너무 바쁘게 생활을 할 때 잊고 지냈던 것들을 시간이 있을 때 다시금 떠올려보고 그 존재들이 나에게 얼마나 사실 시간이 없을 때도 가장 소중한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런 가족이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읽다 보면 글을 되게 재밌게 쓰시고 유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맞아. 막 나를 막 건드려. 진짜 울컥울컥했고 되게 이미 저보다 언니시지만 정말 뭔가 어른 작가의 그 좋은 어른의 글을 내가 읽고 있구나 하는 그런 되게 따뜻해지고 되게 뭔가 배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걸 읽을 수 있는 시간. 계속 곁에 두고 읽을 책인 것 같아요. 항상 작가님 책들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평해도 인생이니까도 그랬고 사실 그 전작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도 뭔가 한 번 읽고 덮는 책이나 그때그때 뭔가 수시로 필요할 때 꺼내볼 수 있는 말들을 항상 담아내시는 것 같네요. 네, 작가님. 진짜 언제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맞아. 다 나한테 너무 필요해. 그니까. 모든 순간에 필요해. 맞아. 대단한 책이에요. 진짜로. 지금은 또 보름 동안 각자 읽은 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빠졌어 너에게라는 일본 만화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교보문고 코믹 섹션에 갔다가 그냥 바로 제목과 이 띠즈를 보고 랩핑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고민 없이 산 책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책은 어쨌든 BL 장르 안에 있는 만화책이었더라고요. 근데 막상 읽어보니까 뭔가 그렇게 뭐 보이즈 러브가 되게 강조되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브로맨스 정도? 아니 근데 남자만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이게 어떤 모든 인류를 홀리는 그치. 보이즈만의 러브가 아니야. 전혀 휴먼. 이 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귀여운 브로맨스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의 우정과 설렘을 담은 만화책인데요. 뭔가 하나로 쭉 연결되는 느낌보다 느슨하게 연결되는 옴니버스 형식의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챕터마다 뭔가 친구들의 마음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로잡는 좀 메인 캐릭터가 등장하긴 해요.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또 은근히 또 통찰력이 또 있고
또 귀여운 포인트는 확실히 어떤 캐릭터,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체육대회에서 남학생한테 가장 귀여운 남학생을 데리고 오는 이제 쪽지 같은 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방금 제가 말한 그 마성의 남자애를 데리고 오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마성의 남자애가 자기를 픽한 남자애한테 시간만 나면 내가 귀여웠어? 막 이러고 눈이 마주치면 책 읽고 있는 내가 귀여웠어? 이렇게 하고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손 씻고 있는 내가 귀여웠어? 약간 계속 이렇게 알짱거리면서 근데 귀여워. 근데 맞아, 귀여워. 근데 걔가 귀엽다고 느껴. 그리고 자기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독백도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뭔가 같이 따라 읽다 보면은 얘를 귀여워했다가 이렇게 피식피식 됐다가 막 엄청 지금 광대가 안 내려오고 광대 내려오지 않아요.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연히 만난 만화책이 너무 귀여운 어떤 청소년들의 부분들을 나한테 보여줬다. 얘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너무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어서 피곤한 나머지 다음 학급으로 진학했을 때는 완전히 어둠의 자식이 돼버리는 너무 아이돌 외모인데 그게 너무 자기를 피곤하게 했던 거야. 그래서 다음 차은우 같은 거네. 엄마는 왜 늘 이렇게 나으신 걸까? 두 번째 책은 장희원 소설가의 첫 번째 소설집 우리의 환대라는 책입니다.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신간이고요. 이 책은 부재와 상실이 주요 키워드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여러 단편들이. 그 작가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모두한테는 어떤 결여가 있지만 그 결여를 우연한 만남으로 이렇게 채워가면서 우리의 삶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단편들이 모여 있고요. 삶이 나한테 좀 못되게 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전후의 우정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래서 부재와 상실이 항상 다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부재가 비어있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처럼 좀 읽힙니다. 그래서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진 않지만 그냥 그 비어있음을 공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한테 남아있는 것.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위로를 좀 하는 책이더라고요. 상처가 있거나 힘들 때 그거에만 고여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영위해가는 순간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혼자 있을 때 잠깐 이제 무너지거나 슬퍼하곤 하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들켰을 때 위로를 받기도 하고 혹은 들키지 않고 먼저 털어놓기도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작가님이 되게 섬세하게 잘 담아내고 계셔서 우리의 환대라는 이 제목이 굉장히 환하고 밝은 제목이긴 하지만 책 안에서는 이렇게 뭔가 환대할 일상이 없는데?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읽고 나면 작가님이 말하는 환대가 어떻게 스며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맞아, 우리가 환대라는 것은 항상 뭔가 반갑고 기쁜 것에 대해서만 발현될 수 있는 태도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 자체가 자체에 환대가 스며있을 수 있구나. 그냥 내가 이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좀 잔잔하고 차분하게 읽기에 좋았던 책입니다. 찰스 부코스키의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라는 책입니다. 지난 책방 로고에서 네. 서로에게 새해 첫 책을 추천하고 했잖아요. 네네. 이걸 추천하려고 후보에 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네네. 오. 근데 저는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또 이제 새해 처음부터 죽음을 혜은한테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이제 박완서 선생님 책을 한 건데 찰스 부코스키가 죽고 4년 뒤에 이제 그 죽기 전에 쓴 일기 2년치를 묶어서 낸 책인데 그 백혈병이 자신에게 백혈병이 있다는 걸 알고서 쓴 일기예요. 이미 좀 노년이라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죽음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있다는 거여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상을 보내지만 순간순간 죽음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선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웃기긴 한데 그래도 조금 경건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죽음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으시는 분인데 당연한 거고 죽음은 그냥 나의 끝이 아니라 내가 변화하는 과정 중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다만 내가 죽어서 아쉬운 점은 이제 글을 못 쓴다는 것 정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글쓰기가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50년을 또 글을 썼으니까 50년을 쓰고서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의 일기에는 글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의미일까를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맨날 경마장에 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랑 경마장 가는 거랑 자기 맥킨토시밖에 없어. 그런 거를 보면 막 어처구니 없다가도 뭔가 또 쓰는 입장에서 읽으면 더 이렇게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다음 두 번째 책은 비교적 신간인데요. 네. 마티 출판사에서 공간 시리즈로 나온 두 번째 책이에요. 도서관은 살아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건 제가 새로운 연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도서관이나 사서가 그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에 대한 정보성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저는 좀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관련 책을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안 그러면 내가 모르게 갖고 있던 편견들이 이제 글에 드러날 수도 있어서 그 편견을 일단 지운 상태로 아니, 내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정보가 그 잘못됐구나 라는 알고 있는 상태로 글을 쓰는 게 좋아서 도서관에 대한 에세이나 뭐 사서들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좋았던 책이에요. 도서관 여행자라는 필명으로 쓰신 책인데 이게 첫 책이자 마지막 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필명으로 마지막 책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마지막 책이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글을 잘 쓰셔. 너무 재치 있게 쓰세요.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도 있고 사서분이신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서를 하셨던 분이세요. 미국 도서관에서. 이 책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는 어쨌든 책 덕후시잖아요. 도서관 덕후이면서 책 덕후라서 이분의 그냥 서재를 구경하는 느낌이었어요. 책 추천도 많이 있는 네네. 모든 꼭지마다 도서관에 관련된 책이 한 권씩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영화일 수도 있고 뭐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고 한데 그걸 같이 이렇게 보는 재미? 뒷부분에 가면 그걸 다 모아놨어요. 앞에 소개된 것들을 목록으로 목록화해놔서 그거 읽는 재미도 있고 뭐 아름다운 도서관을 소개한다기보다는 그 도서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서 또 도서관의 역할이 어때야 한다, 사서는 어때야 한다라는 것도 담고 있어서 정보와 좀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독서였습니다.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책이 점점 사라질 거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 진짜 여기서도 이렇게 오래전 사람도 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그래도 도서관은 영원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 쓴 제목이더라고요. 도서관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책방의 미래와도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이서수 소설가님의 경장편 소설 몸과 여자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일단 도입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잠깐 읽어드리면 저의 몸과 저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로 부끄러운 고백이어서 저는 단 한 번밖에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들어주세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소설이어서 어머 이거 뭐지? 너무 초반부터 그냥 바로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소설은 사회가 여자의 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독백을 한 83년생 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는 그 여성을 낳은 엄마, 59년생 엄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는 다시 첫 번째 챕터에 등장했던 딸의 여성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로 이제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적나라하고 무겁기도 하지만 여성 독자라면 저마다 자신이 지나온 어떤 시절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책이에요. 되게 아프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나의 몸을 인식해 왔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인데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마른 몸이든 사회가 만든 기준에 너무 부합하는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몸이든 다 저마다 이제 고충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폭력을 당하는 몸도 있고 성욕이 있거나 없는 몸도 있고 또는 어떤 나의 상황에 대해서 또 규정되는 몸도 있어요. 예컨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이혼한 여자의 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신체적인 부분 아니고 나의 어떤 현실을 누군가 얘기할 때도 왜 여자한테는 항상 그걸 몸으로 여자 홀몸으로 홀몸으로 어떻게 그런 걸 하니? 왜 나를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나를 몸으로. 몸으로 대체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을 아 맞아 그랬지 우리 사회가 그런 말들 너무 서스럼 없이 써오고 여성을 몸으로 바라봤지 하는 것을 되게 서늘하게 깨닫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소설 속에 있는 여러 밑줄을 친 문장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제 몸을 섹스에도 또 아이를 낳는 것에도 사용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내 몸을 그냥 마치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 말고 그냥 내 몸을 내가 그냥 갖고 있고 싶은 느낌?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여자들을 볼 때 설득하지 않고 저를 설득하지 않고도 제가 바로 이해되는 너무 부분들이 이해가 가죠. 있을 때 내가 정말 여자의 몸이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아지는 저의 몸은 되게 명쾌하고 가뿐한 거죠.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그냥 몸이 몸이지 되게 무거운 고백을 들었지만 조금씩 가벼워지고 덜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어쨌든 첫 문장이 저의 고백을 들어주세요인데 마지막까지 어떤 고백을 중단하거나 하는 뉘앙스 없이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마친 여성들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 되게 인상적이고 좋은 독서였습니다. 네. 이게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맞아요. 끊을 수 없이 끝까지 다 맞아. 한 호흡으로 읽게 맞아요. 되고 그래야 하는 책인 것도 같고요. 네. 뭐 그냥 몸에 대한 얘기일 뿐 아니라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성에 대한 관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3부에서는 또 이제 여러 되게 극명하게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그게 있어서 한 사람 앞에까지만 읽으면 이제 한 명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니까 끝까지 다 읽으시면 다각도로 좀 맞아요.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2000년 초반에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좀 다 경험해봤을 네. 그런 연인과의 성 문제들을 그쵸. 담고 있는데 그게 너무 하이퍼 리얼리즘인 거야. 맞아 이랬었지 내가 잊고 있었지만 맞아. 그 시대는 여자들한테 참 그랬어. 맞아. 그때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무릎을 치면서 읽게 네.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해준 게 되게 고마운 부분도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이 책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월의 책방 로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